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S 채용 시스템에 의해 정다사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NCS 파헤치기 1탄,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저희가 직무 역량이라고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직업 기초 능력은 직무와 상관없이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 즉 능력과 자질을 의미를 합니다. 자, 총 어떻게 그러면 세분화를 하고 표준화를 해놨냐라고 살펴보시면 10개의 영역과 그리고 총 34개의 하위 능력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고 익숙하신 능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통계, 도표를 의미하는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기개발 능력, 또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마지막 직업 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가 앞에 5개, 자원 관리 능력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보통은 저희가 대화라던가 이런 말을 하는 영역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자, 근데 NCS 직업 기초 능력에서는 꼭 중요한 게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이 NCS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개념들을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살펴보시면 글이 나오죠.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글에 대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하위 능력으로 당연히 첫 번째로 문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위 능력은 바로 문서 이해 능력이 될 거예요. 자, 문서를 잘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세부 요소는 문서 정보를 확인하고 획득하는 작업, 두 번째로는 문서 정보를 이해하고 수집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문서 정보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문서의 종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서를 통한 업무 처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별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문서를 통한 작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살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냐? 두 번째 바로 문서 작성 능력이죠. 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뜻한 바를 글로 나타내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자, 세부 요소는 작성 문서의 정보 확인 및 조직. 두 번째는 목적과 상황에 맞는 문서 작성. 자, 세 번째는 작성한 문서 교정 및 평가.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서 문서 이해 능력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문서의 종류. 자, 그 특성과 그 문서들 각 종류별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즉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까지 보셨고요. 자, 세 번째는 경청 능력이에요. 자, 의사소통의 세 번째 하위 능력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이해하는 능력이죠. 자, 경청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부 요소라고 하면 일단 그런 정보를 듣고 이해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 능력의 키워드라고 하면 경청 능력의 방해 요인이라던가 아니면 경청의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의사 표현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말로 잘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세부 요소 첫 번째는요. 자, 목적과 상황에 맞는 정보를 일단 조직을 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전달을 한다. 그리고 대화에 대한 피드백이라던가 평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 표현 능력에서는 언어적 혹은 몸짓 언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성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잘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마지막 하위 능력은 바로 기초 외국어 능력인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기초 외국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민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부 요소들은요. 뭐 듣기라던가 일상생활 회화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한 비언어 아니면은 뭐 언어적 자 이런 두 가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방법들을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먼저 살펴보셨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수리 능력이에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수리 능력, 즉 사칙 연산이라던가 뭐 통계, 뭐 확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수리 능력의 첫 번째 하위 능력은요. 기초 연산 능력인데요. 자, 우리가 기초적인 사칙 연산, 즉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사칙 연산과 계산을 하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이제 복합적인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을 적용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세부 요소는요. 먼저 과제 해결을 위한 연산 방법 선택. 어떠한 연산을 내가 해야 되는지 뭐 식을 성립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실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연산 방법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연산 결과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검산이라는 거죠. 검산의 검산을 통해서 이런 방법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초 통계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수준의 백분율, 그리고 평균, 그리고 확률과 같은 이런 통계 능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 능력이 활용되는 때는 저희가 불확실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뭐 통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세부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한 통계 기법의 선택 및 연산 수행, 그래서 어떤 종류의 통계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통계 결과와 뭐 기법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 기초적인 통계 능력뿐만 아니라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전문적인 이제 업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능력과 관련된 용어도 이해하시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표 분석 능력이에요. 자, 도표, 즉 그림, 그리고 표, 그리고 그래프, 뭐 이러한 도표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되겠죠. 자, 세부 요소는요. 그래서 도표에서 제시된 정보를 내가 잘 인식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해석한 정보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자, 도표 분석이 나왔으면 저희 문서 이해가 있었고 문서 작성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분석을 해야 되면 작성도 하실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요. 도표 분석에 의해서 도표 작성 능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도표, 이런 필요한 도표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부 요소를 보시면요. 자, 일단 도표 제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 어떤 그래프를 할 건지 아니면 표를 할 건지 어떤 형태의 뭐 그림을 할 건지. 자, 그래서 도표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표를 이용한 정보 제시. 자, 요거는 뭐 X축에는 어떤 거를 넣을 거고 Y축에는 또 어떤 거를 넣을 것인지 뭐 그렇게 정보를 제시하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시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표 작성 능력 살펴보셨고요. 자,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요. 우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하위 능력은 사고력인데요. 자, 여기에 세부 요소들을 보시면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그다음 비판적 사고가 있어요. 자, 창의적 사고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정보들을 새롭게 결합하고 조립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나타내는 그런 역량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뭐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논리적 사고.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사고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라던가 뭐 so what 등의 여러 가지 기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비판적 사고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견을 이제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이런 거를 여러 기준으로 분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는요, 문제 처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하고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세부 요소 능력,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환경을 분석, 상황을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요 과제를 도출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선순위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 가능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목표와 자원 현황이 파악이 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선택한 대안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문제의 장애 원인을 제거해주는 단계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평가 단계는요, 실행했던 대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보완 및 개선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 능력이에요. 자, 자기 개발 능력은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과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하위 능력이 있냐? 첫 번째는 자아 인식 능력이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세부 요소는요, 첫 번째 자기 이해. 자, 그래서 자아의 종류라던가 자기 이해를 위한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내 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흥미나 적성을 개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 그래서 자아 성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실제 그 모듈을 잘 읽고 기본 개념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이죠. 자, 그래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다. 자, 세부 요소는요, 첫 번째 개인의 비전과 목표 정립. 내가 어떤 비전이라던가 목표를 세운다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 역할이라던가 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던가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관리 규칙의 주도적인 실천. 자, 여기는 이제 실행과 평가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관리 능력의 세부 요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 능력, 세 번째 하위 능력인데요. 자,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동기를 갖고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자, 세부 요소는 첫 번째는 삶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경력 개발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경력 개발 계획 수립. 그래서 경력 개발 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단계별 실행 방법, 즉 경력 개발 전략이라던가 이런 실행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원 관리 능력인데요. 자, 여러분 자원 관리 능력이다라고 하면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시간 자원, 두 번째 예산 자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적 자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적 자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핵심은 확인하고 그 자원이 얼만큼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당한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위 능력 첫 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 능력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시간 관리 능력은 세부 요소. 자, 자원 확인 그리고 할당이에요, 항상. 그래서 시간 관리의 특성이라던가 시간의 특성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예산 관리는 어떤 게 하위 능력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예산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할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의 구성 요소라던가 아니면 효과적인 예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적 자원 관리 능력이죠. 자,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 재료라던가 시설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할당하는 능력이 되겠죠. 보시면 첫 번째 물적 자원 확인. 그래서 여기서는 물적 자원 활용의 방해 요인들을 조금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당, 자, 관리 과정,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 어떤
분류한다. 이러한 법칙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개념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 그리고 할당이 세부 요소인데요. 자, 인적 자원만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할당을 할 때 유의해야 될 뭐 인적 자원의 원칙, 예를 들면 뭐 공정성의 원칙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원칙과 인맥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직업 기초 능력 우선 5개 영역 살펴보셨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NCS 파헤치기 2탄, 그래서 남은 5개 영역과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